토닥토닥팀의 발표자 특수교육과 20학번 김발금, 유아교육과 20학번 서유진입니다. 토닥토닥은 독서, 토론으로 토닥임을 얻다입니다. 저희 조는 목민심서, 어린이는 언제나 나를 자라게 한다 라는 선생님이 좋아요 3권의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 목민심서를 읽고 각자의 인상 깊은 부분 및 배움이란 스승에게 배운다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꼭 스승에게만 배운다라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는 언제나 나를 자라게 한다를 읽고 2가지의 토론 주제가 나왔습니다.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와 유아, 초등, 중등의 입장에서 이 책을 본 후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하지 않는 교사, 매 순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교사 등 각자가 되고 싶은 교사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유아, 초등, 중등 전공 학생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유아 전공 학생들은 유아와 초등의 배움의 차이가 있다. 초등과 유아의 가장 큰 차이점이 교육과정의 차이라고 하였습니다. 초등 특수 전공 학생들은 책에서 지식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부터 학생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알아차리고 해결해주는 것까지 내 말과 행동이 스미지 않는 곳이 없었다 등 인상 깊은 부분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중등 특수 전공 학생들은 책에서 왕성한 호기심, 과감한 실행력이 벌인 의외의 사건들이 초등교사만 누리는 특권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도 이해가 되지만 어떤 교사든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 책을 가지고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할까 등의 토론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책을 읽고 나쁜 아이가 있는가와 고지의 급식당번 문제는 차별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나쁜 아이가 있는가 라는 주제에서는 학생들 모두가 나쁜 아이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성선설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 나쁜 짓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은 주 양육자 또는 교사를 보고 모델링하여 배웁니다. 그렇기에 어른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토론 내용으로는 고지의 급식당번 문제는 차별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 고지는 잘 씻지 않고 더러운 아이이며 다른 교사들이 이 아이는 더럽다는 이유로 급식당번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중점으로 우리는 이것이 차별인가 아닌가에 찬반 토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6명 모두가 고지를 급식당번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연한 차별이라고 하였습니다. 급식당번을 시키는 대신 고지와 함께 손 씻기 또는 비닐장갑, 집게 등을 이용하여 배식하기 등의 방법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독서클럽을 통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에게 독서클럽은 다독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지만 저희가 모든 경험을 직접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통한 경험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책 읽는 것을 정말 싫어해서 혼자서는 안 읽을 거라는 걸 아니까 이 독서클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한 경험뿐 아니라 비슷한 꿈을 가진 교원들과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더 소중하고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배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목민심서를 읽고 스승에게 배우는 것만이 배움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생각해보면 저희는 친구에게도 배울 때도 있고 오히려 학생에게 배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배움이란 나이나 사회적 위치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에서의 교사는 과연 이것이 차별인 걸 알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제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학생들을 보다 보면은 더 눈이 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학생들만 찾게 되고 그 학생들을 더 예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을 항상 신경 쓰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관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사관이라는 게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각자의 교육관이 더욱 탄탄하게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이야기하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희 팀은 국민심서와 교육에 관련된 책을 읽으며 서로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교육관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클럽 어벤져스 팀 성과 발표의 발표를 맡은 팀장 의생명학과 1학번 이예진입니다. 네, 목차는 어벤져스 팀 소개, 우리가 읽은 책, 기억이 남는 연기활동, 우리가 성장한 모습 순서대로 발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벤져스 팀 소개입니다. 저희 팀은 3개의 학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팀장인 저는 이생명학과, 다빈이와 정은이, 예진이, 유빈이는 국제어문학부, 민영이는 임상병리학과입니다. 작년 1학기에 다빈이의 친구들로 모여져서 각자 팀장도 바꿔서 해보고 이제는 대학교에서 둘도 없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국제어문학부 중국어 전공 교수님이신 이은화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과는 작년 2학기, 올해 1학기, 그리고 이번 학기까지 지도 교수님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읽은 책과 작가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정도서였던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이란 백성을 기른다는 뜻, 심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글입니다. 전라도 강진에서 18년간 기양살이를 하고 있던 중에 집필하여 57세에 완성했는데 특히 조선의 사회, 정치의 실상을 잘 밝히고 있는 명서입니다. 지방 관리들의 폐단을 비판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며 앞으로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목민간이 갖춰야 할 덕목들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중앙의 고위 관료로만 한평생을 지냈다면 절대 알 수 없었던 조선 후기 백성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목민관이가 아버지 인지에서 보고 들은 내용, 자신이 암행어사가 되어 파악한 현실, 유배지에서 직접 목격한 백성들의 참담한 상황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언합니다. 사랑의 기술 책은 우리가 사랑을 하려는 궁극적인 이유, 그리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연기활동까지 뜻깊게 진행했습니다. 네, 작가인 에리 프롬은 한평생 근대인에게 있어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으며 소외를 넘어선 인본주의적 공동체를 위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의 적과 싸운 사람입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시각으로 현대인들의 소외의 양상을 유형별로 고찰하고 근대 세계 속에서 인간이 참다운 자기를 실현하여 가는 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사랑의 기술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앞의 단독자로 선 그는 인간은 왜 사는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진실을 어린아이와 민중도 이해할 수 있는 동화 형태로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복음서 속 예수의 말씀을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행동 강령으로 정리하여 이야기 안에 구현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위대한 소설가로 명성을 날리던 중에도 채울 수 없는 마음에 끊임없는 성찰을 거듭해 마침내는 깨달음을 얻고 살아갈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당시 혼란했던 사회의 폭력성과 상류층의 이기심 등을 보면서 세상이 변하는 개개인 영혼의 거듭남에서 시작이 되고 완성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저희는 자유도서로 사랑의 기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선정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각자 읽고 싶던 책을 말한 뒤 투표를 해서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지도 교수님께 추천을 받았고 백성을 위한, 즉 사람에 관한 책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랑의 기술을 골랐고 하나님의 천사인 미하엘이 인간들과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적인 관계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기억에 남는 연기활동입니다. 사랑의 기술 중
나의 이상형 적어보기였습니다. 보통 자신은 애인이 될 사람의 이상형을 말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갖춰야 할 이상형은 일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랑을 주기 전에 사랑받을 수 있는 멋진 나 자신이 되기 위한 이상형을 정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단히 저의 이상형을 말하자면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무시당하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면허증과 자격증 공부를 더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현재로서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장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시간 배분입니다. 네, 다들 바쁘지만 시간을 잘 쪼개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지난 학기와는 다르게 모두 돌아가면서 모임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토론 시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면 모임으로 다져진 친밀감입니다. 저번 학기보다 대면 모임을 더 많이 했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한 학기 내내 만나면 독서클럽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애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수님의 조언입니다. 사랑의 기술 연기활동은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연기활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덕분에 웃는 찐 외향형 팀원들과 사람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도 나눴으며 교수님께서 한 명 한 명 발표가 끝날 때마다 조언해주신 말들이 가슴 깊이 남아서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했고 미래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재너도팀 게일 발표를 맡은 21학번 간호학과 전유민, 박원두입니다. 저희는 각 책의 인상 깊은 구절이랑 토론 논제, 키워드를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7번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을 나누면서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세 권의 책은 문민심서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리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입니다. 저희는 이 세 권의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고 본받을 수 있는 의료진의 마인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서는 문민심서입니다. 저희가 나눈 인상 깊은 구절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낚시, 관질, 건분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책에서 진행한 토론의 논제는 오늘날 코로나 의료 종사자들이 두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념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분의 이념을 주제로 좀 토론을 진행하였는데요. 건분이라는 것은 흉년일 때 곡식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거를 법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곡식을 나눠주는 것을 법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희생정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 희생정신과 토론 논제를 엮어서 의료 종사자들이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희생정신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재밌었던 점은 희생정신만을 가지고 의료행위에 전념을 한다면 결국 의료인 스스로 소진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실천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분의 자율성적인 측면이나 관질, 낚시와 관련된 내용도 토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문민심서에서 뽑은 키워드는 희생정신이고, 희생정신은 필요하다. 다만 각자의 사정이 있으므로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도서로는 저희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자기 연민과 고통을 넘어서 삶의 숨겨진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형성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는 많은 인상 깊은 구절을 뽑아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경험에서 벗어나기, 이 두 구절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는 토론 문제를 두 가지로 뽑아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에게 소중한 것들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5명 모두는 주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였으며,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고 이제 죽고 싶다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 문제로는 이제 저희가 미래의 간호사가 될 사람으로서
환자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가, 죽음에 대해서 묻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묻어져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일단 슬픔이라는 감정에 지배가 되면 이제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에게 이성적으로 간호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제 묻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던 반면, 이제 환자에게 같은 죽음은 없기 때문에 단순 업무로서 이제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죽음에 공감해야 한다는, 묻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토론을 하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뽑아보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성적,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포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서로는 이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읽어보았습니다. 총 4부로 나눠져 있으며 다양한 환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임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많은 인상 깊은 구절들을 뽑아보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장애로 인해 일반적이지 않고 남들과 다른 삶을 겪는다면 그에게 부러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느껴진다라는 구절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는 토론 문제를 환자의 병리 상태를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 둘 중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선 병리 상태여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화농성 여드름이나 탈모와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비정상인 상태라 칭하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정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던 반면, 이제 환자들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병원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상으로 이제 여겨서 치료를 한다면 이제 이것들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비정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을 하면서 저희는 전문성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보았고,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경험을 쌓아서 실력 있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민심서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리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 세 가지 도서를 읽으면서 저희는 희생정신, 죽음, 전문성,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뽑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는 의료인의 마인드를 좀 본받아 보려고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희생정신은 필요하지만 강요돼서는 안 되고, 죽음을 받아들일 때는 포괄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경험과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없는 희생정신은 자기만족이기 때문에 저희는 진정한 희생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관점을 키움으로써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1년들 팀에서 발표를 맡은 상담심리치료학과 20학번 황지용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팀 명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이제 제목 그대로 책을 읽는 이들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요. 저희 팀의 특징으로 보자면 이제 저희 멤버 6명 전원이 상담심리치료학과로서 이제 사람의 심리나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 독서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특징 하나를 보자면 저희 멤버 6명 중에 3명이 20학번, 3명이 1학번으로서 약간 선배랑 후배 간의 그런 교류도 이제 도모할 수 있기 위해서 독서 토론에 참여한 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특징을 이제 살려가지고 저희 제목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제 마음을 읽는 이들이라는 주제로 독서 토론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책을 발표하기 앞서서 저희가 독서 토론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점은 이제 저희가 전부 다 상담심리치료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가장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의 입장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네 말은 이런 점이 잘못된 것 같아 라는 말을 되게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독서 토론을 통해서 이제 조금 고치고 싶었던 점은 이제 뭔가 발표하는 사람이나 이제 어떤 주장을 내는 사람의 그 주장에 있어서 비판하는 능력을 좀 키우는 걸 일단 제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책을 읽은 도서는 앞에 3가지고요. 목민심서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앞에서 소개를 했고 또 이제 대부분 다 내용은 아시니까 책에 대한 소개는 좀 하고 두 번째 책으로서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간호학과 분들께서 발표해주신 올리버 섹스의 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와 되게 내용이 비슷한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감호소라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범죄자인데 이제
일단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감형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치료하고 선고를 받은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다루는 정신감호소의 의사가 집필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의사가 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환자이면서 범죄자인데 이 사람들을 범죄자로 바라봐야 하는가 아니면 환자로 바라봐야 하는가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줄타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이기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앞에서 저희 특징인 상담심리실학과 학생인 점을 고려해서 이제 정작 우리는 상담사니까 배려해야 돼라는 마인드에 대해서 너무 다 이렇게 배려를 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미심서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진행할 때 목미심서의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어떻게 진행할지 감이 잘 안 와서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미심서가 과거에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저기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현재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현재 과거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옳았고 이제 목민심서에서 이제 목민 간에 이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도리들에 대해서 현재에서도 그게 적용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여서 이제 저희 토론 내용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제 저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이기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책의 가장 큰 슬로건이 나의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라는 슬로건인데 이제 이 주장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토론 내용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시선을 어느 정도 무시해라라는 의미를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회 질서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희생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양쪽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고 전체적으로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시선을 무시하는 게 옳다라고는 말을 했지만 이제 세상의 시선에 이제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누군가의 편견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토론 주제가 이제 그 환자들에 대해서 범죄자로 봐야 하는가 환자로 봐야 하는가 그리고 심신미약의 인정과 그 정도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감호 생활을 한 이후에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제한점을 둬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성과 보고를 일단 말씀드리자면 결과 보고서에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팀원들이 말을 할 때 이제 팀원들이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반박을 하는 걸 되게 못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선배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제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제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너 말은 그렇지만 나는 이게 좀 더 옳은 것 같아 등의 표현을 좀 더 이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이 이제 저희의 좀 성과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목표로 세웠던 논리적인 비판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길러지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저희 목표의 토론 과정에서 이제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 조사가 미흡했어가지고 토론이 약간 좀 비판이나 아니 그런 거보다는 이제 자기 주장에 대해서 조금 좀 어떻게 하면 내 주장을 좀 더 잘 설득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 진행된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 전체가 독서클럽 1회차이고 저도 팀장인데 이제 좀 저희 팀원들끼리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조금 연계 활동이나 또 추가적인 활동을 못했던 게 좀 아쉬웠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독서클럽에서 저희가 되게 다양하고 뜻깊은 그런 연계 활동을 하는 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를 조금 못하고 되게 소소하게 저희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게 이제 아쉬웠지만 그래도 동기 후배와 이렇게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독서클럽 전지적 독서 시점의 발표를 맡게 된 정은수입니다. 발표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하여 제한 없이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설정하는 시점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예, 맞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요. 저희 전지적 독서 시점 팀의 팀명은 이 전지적 시점에서 책을 샅샅이 살펴보자는 의미이며 실제 활동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팀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팀장은 임상병력과의 이리재 팀장님, 그리고
나노융합공학부의 김주영 팀원님, 의용공학부의 최문영 팀원님, 그리고 발표자인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민심서,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 불편한 편의점을 감상하였는데요. 그에 대해 책에 대한 소개를 한 후 활동 내용 하나를 뽑아 발표하고 팀원들의 선정한 인상 깊은 구절과 한 줄 평점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민심서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목민관의 업무에 대한 지침서이며 지침서라는 목적에 맞게 세세하고 꼼꼼한 목민관의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동시에 당시 정리하기 목도했던 수많은 부패의 실상에 대한 비판과 목민관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가 바로 이 구절인데요. 이러한 비판은 저자의 생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다산 정약음으로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며 목민심서, 병세유표 등 500여 권의 저작을 남기셨습니다. 이분은 수령이었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지방행정의 문란과 부패가 민생을 얼마나 궁핍하게 하는지를 전국 각지에서 생생하게 목격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절은 이러한 생애 경험에서 나온 저자의 일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민심서에 대해 저희는 다음의 내용을 토론하였습니다. 이 책의 지침을 실천할 수 있는가? 책에서 논하는 공직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활동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자가 청렴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을 종합하면 공직자의 환경, 시스템 등에 따라 공직자는 결과적으로는 청렴하기 조금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의 한 줄 평과 평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로 3점을 제시하였는데요. 최문영 팀원은 5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단순히 희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지침서이고 생각할 일이 많지만 시대상이 달라 읽고 느낀 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지침서나 고전에 대한 해설서가 무수하게 많은데 우리는 왜 고전을 읽어야 할까요? 저희는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에서 그 이유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17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고전 텍스트를 읽는다고 해서 노화를 막거나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고전 텍스트를 읽음을 통해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저자는 텍스트란 단어를 삶과 시스템으로 확정하여 맥락을 통해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고전을 읽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활동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성이나 우물에 빠진 아이 등 논어의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정확하게 미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호의였는데요. 이 대목에 대한 의견은 미움 자체가 주관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감정이며 이를 정확하게 특정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꼽은 인상 깊은 구절이 있는데요. 팀원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별점은 대체로 3점 혹은 4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논어와 목민심서 등 다양한 고전을 읽으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한 가지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소설을 뽑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독고라는 남자가 임여사라는 한 인물에 의해서 편의점 점원으로 취직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얽히는 일들을 서술하게 된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독고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변 인물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변인들의 심리가 다양하게 변하는 점이 인상 깊은 책이었습니다. 활동 내용입니다. 만약 내가 염여사라면 노숙자를 받아줄 수 있을까?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는 장소나 사람이 있는지 등과 같이 소설에 대한 내용을 저희 현실에 대입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팀원들이 뽑은 인상폭풍 구절은 다음과 같고 관련된 평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로 4점을 주었고 최문영 팀원님은 5점을 주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처럼 가볍고 즐겁게 독서하기. 안녕하세요. 21학년도 2학기 독서클럽 텍스초코팀의 발표를 맡게 된 이세연 정하나입니다. 텍스초코, 간편하고 맛 좋은 아침의 끼니 해결 아이템 텍스초코처럼 친숙하고 어렵지 않은 일상적 독서 습관을 길러보자는 의미에서 텍스초코로 팀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배승현, 박성재, 정하나, 이루나, 김동철, 이세연까지 모두가 다 다른 학과인 개인으로 모여진 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팀에서 선정한 도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공통도서인 목민심서입니다. 둘째로는 조선의 왕을 말하다는 목민심서를 통해 지방 관리들에 대해 알아보셨다면 조선의 왕들을 주제별로 나눠 다양한 이야기, 의문에 대해 궁금하여서 선택하였던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흔히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각 책을 읽고 3가지 주제씩 선정하여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목민심서의 주제인데요. 범죄자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생각해보세요. 찬성 측은 화성 8차 사건의 진범 재발견을 예시로 예외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대 측은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범죄자는 이미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를 저질러서 범죄자의 인권은 박탈당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몰락한 귀족에게 예우를 갖추어야 할까요? 저희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토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찬성 측의 입장에서는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이며 예우를 갖추지 않는 것은 사회 질서의 혼란을 이야기시킬 수 있는 일이고, 반대 측에서는 신분제 사회 자체가 불합리하며 관습적 계급 물림으로 인해 양반이었던 사람과 평민은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면 오직 자부심만으로도 나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창상 측에서는 물리적 값어치보다 소중한 국민들의 존경심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이며 성취감으로 대통령직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대 측에서는 200만 원만 받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엔 업무가 과중하며 이는 곧 무력감을 불러오고 업무 처리를 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목민심서를 읽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과 리더라는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깨달음을 가져갈 수 있었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의 두 번째 책은 조선 왕을 말하다입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로 좋은 정책이라면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진행해야 할까에 대해 찬성 측은 손민정음 청제도 신하들의 반대가 상당했었던 일이었다고 주장하였고, 반대 측은 왕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효율보다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전체를 위한 정책을 꾸려야 할까입니다. 찬성 측은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정책의 목표가 효율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고, 반대 측은 전체를 위한 정책은 나라의 발전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영조는 사도세자를 아들로 생각했을까입니다. 찬성 측은 영조는 사도세자의 아버지이지만 한나라의 왕이었고 정치적으로 너무나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반대 측은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행위는 가족애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선 왕을 말하다는 저희가 모르던 조선 왕의 이면을 왜곡과 편견을 드러내고 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찬성 측은 가능한 이유로 자본주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반대 측은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자본주의 아래에서의 평등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은 효과가 있을까입니다. 찬성 측은 주제를 통해 본인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게 되고 말과 표현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반대 측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규제는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젠더 구분이 없는 화장실은 옳은가입니다. 찬성 측은 차별 인식 개선과 예산 절감 등에 있어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였고, 반대 측은 화장실에 구분이 있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다수와 소수의 자유는 갖지 않고 익숙함에 속아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지 말자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토록 개인 신청으로 만났지만 독서도 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되어 얻어가는 게 많은 재밌고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서클럽 11기 캐치딩과 아이들 주고 성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제약공학과 21학번 박혜진 씨고요. 이분이 바로 저희 보스 캐치딩입니다. 제약공학과 21학번 2명과 바이오테크놀로지 학부 20학번 자칭 내열관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고 멘토 교수님은 제약공학과 강동진 교수님으로 독서클럽 베테랑 교수님입니다. 그 다음은 활동 목표입니다. 저희 활동 목표는 대부분 팀원들이 어려운 책 읽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를 붙여 사상서를 수준 높게 독서해보자 하여 참가했고, 저희 팀원들이 다 이과이기 때문에 토론을 통한 인문학적 능력을 기르고 이과적 사고를 벗어나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하자해서 참여하였습니다. 저희 목표는 꾸준히 정해진 분량의 독서 습관을 기르고 토론을 통해 내 의견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규칙은 책 3권 감상문 쓰기, 약속 시간 엄수하기, 맡은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기, 총 6회 토론하기, 서로의 의견을 잘 수용하기로 규칙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달성률은 83.2%로 생각됩니다. 네, 책은 목민 심서와 국가론, 자유론 등 이 3가지 책으로 토론하였습니다. 책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목민 심서는 실학자 정여병이 쓴 목민관이 지켜야 할 지침을 서술한 것이고, 국가론은 국가의 본질과 기능, 기본과 역사적 유행 등을 밝히려는 소크라테스가 서술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유론은 존 스튜어트 밀이 시민과 국가의 자유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론과 자유론을 선정할 이유는 우선 국가론은 지정도서와 내용이 비슷하게 통치자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이 많아 선정하였고, 자유론은 지정도서와 국가론과 다르게 시민의 관점에서 국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활동 내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정도서인 목민심서를 읽고 1, 2회차 토론을 진행하였는데요. 1, 2회차 전부 지도 교수님이신 강동진 교수님 포함 저는 참석을 하였습니다. 토론 주제는 목민심서를 읽고 정약용이 제시한 개혁사상과 실학적 이론에 대한 찬반하기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4회차는 국가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는데 아쉽게도 교수님은 4회차에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국가론을 읽고 이상적인 국가와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총 2회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5, 6회차는 자유론을 읽고 토론을 진행했는데 이때는 교수님이 아예 불참을 하셨고, 6회차는 비대면 팀제로 진행하였습니다. 토론 주제는 국가론과 목민심서 일선에서 본다면 자유론을 옳다고 생각할까라는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토론 결과를 보면 일단 저희의 목표는 좋은 사회, 즉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토론한 결과 정의로운 사회는 누구나 처벌받지 않고 평등하며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라의 공직자들이 가장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만 노력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시민도 자신의 위치에서 노력해야 하며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고 자유를 누리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자유론의 관점을 통해 보았을 때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공직자와 시민들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군주론과 목민심서의 관점에서 공직자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항상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활동 성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소통과 도전 부분에서는 모든 게 처음이고 책의 내용도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동의를 받고 토론 전 읽은 내용 공유하기를 통해 책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토론을 할 땐 어색했지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많이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 한 명이 사정이 생겨 본가를 가서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비대면이라도 참석하고 싶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창의와 협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각자 나이가 다르고 학과도 다르지만 이를 신경 쓰지 않고 토론하였으며 국가론을 분석할 때 플라톤의 엘리트주의를 비판하며 각자 생각하는 이상 국가에 대해 토론을 주고받았고 또 자유론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자유와 자유의 정의에 대해 토론하며 1회차인 목민심서보다 더욱더 발전되고 논리적인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느낀 점은 이렇고요. 아쉬운 점은 시간이 좀 부족하고 읽을 책이 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은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도 독서 토론을 한다면 이것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상 캐지딘과 아이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사랑 독서의 성과 발표회를 맡은 팀장 유아교육과 18학번 황예성입니다. 한사랑 독서에는 독서의 명산 중 정치 결산을 산행해 보았습니다. 한사랑 독서에는 대한민국의 정치 결산을 오르는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며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들어가기 전 다같이 열정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열정!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한사랑 독서의 정치 결산의 요정을 시작은 지정도서 목민심서로부터 다산정약용 선생이 숨겨놓은 비밀 지도를 발견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목민심서 속 다산정약용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하시며 조선시대의 공직자의 자세를 비판하고 올바른 태도를 제시하고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을 부탁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이 살았던 조선시대의 현실을 보았듯 한사랑 독서회가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현 상황과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정치 결산을 산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치 결산의 정상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 두 번의 자유도서 대통령 정약원과 윤더브니 선진국을 나침반과 지도로 쓰고 정상을 향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산행을 앞서 저희는 세 도서의 공통점을 찾아봄으로써 방향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세 책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점은 바로 국가를 사회 전반적으로 바라보며 동시에 개혁을 꿈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민심서는 조선시대의 공직자의 태도에 관한 내용, 자유도서 두 권은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자유도서 두 권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정치 결산의 정상으로 가기 위한 핵심, 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네 번째 모임을 하며 열심히 정상을 향해 가던 중 대통령 정약용 동굴에서 바로 정약용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동굴은 신비한 힘을 가진 동굴이라 다산정약용 선생을 직접 만나 뵙고 저희 한사랑 독서의 모임을 가지면서 실학 20일에 제시된 정책 중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리한 것을 다산정약용 선생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비님은 부를 사회를 명예롭게 환원하는 황금 벽돌 제도와 같은 경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윤택님은 의원 내각제를 제시하셨으며, 원재님은 금융권의 자본금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융자가 아닌 투자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노동자를 위한, 민선님은 건강한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노동자를 위한 좋은 제도가 뒷받침해야 함을 강조하셨고, 마지막으로 저는 21세기 대한민국 지도상 표상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위원회처럼 현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인재 등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사람 독서의 생각을 정리해 다산정약용 선생님께 전달하자
우리는 다산 선생님으로부터 눈 떠보니 선진국을 통해 정상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갖추고 현 대한민국의 어떤 점이 가장 부족한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런 후 우리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대적인 개혁, 생산 구조, 정치 개혁, 개인의 순수한 행복을 수준을 향상하는 데 집중하고 권력이 지닌 사람들이 진정한 봉사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성까지 정하고 마지막 길을 나아가자 정상에서 우리는 하나의 비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기는 정상이 아니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맨 처음 이 비석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노력이 헛수고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상실감과 실망감이 컸습니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앞보다 뒤에 훨씬 많은 나라가 있는 상태, 즉 백기살레가 점점 줄어들 때 진정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독하게 달려왔습니다. 바람처럼 내달린 몸이 뒤쫓을 영혼을 기다릴 줄 때인 것이죠. 해결해야 할 문제 문화 지체들이 언덕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초행길보다 보다 높은 고도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 독서에는 여기는 정상이 아니다 라는 비석기에 새겨진 양진홍 교수님의 조언을 읽은 뒤 우리 생각을 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익숙치 않은 것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익숙한 아이들에게는 이미 메타버스가 익숙하게 다가오고 앞으로의 시대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에 대해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 권의 책만으로 정치 결산의 정상에 오르려고 했던 것이 애초에 빨리빨리 한국식 문화에 익숙해져 단지 결과만을 중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더불어 우리 독서 방식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우리 삶의 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사람 독서에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짧은 미성숙의 근대와 현대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나 협의가 있는 것처럼 접근해서는 올바른 해답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후발 추격국에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처럼 더 이상 좋은 것을 베끼는 것이 아닌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한사람 독서의 산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독서클럽 11기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똑똑의 평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팀 소개와 함께 자유도서 선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 목민심서, 아웃라이어, 삶으로부터의 혁명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권의 책들을 관통하는 주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똑똑은 똑똑한 독서를 하자는 뜻에서 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똑똑의 지도 교수님으로는 금형신소재공학과의 이관윤 교수님이 저희를 이끌어주셨고 팀원으로는 팀장 임하늘, 팀원 배수연, 이정석, 이현지, 그리고 최종용 총 6명의 팀을 이루어 한 학기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목민심서를 과거 조선시대 목민관들의 성공을 위한 자기계발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고 그리고 21세기에서 성공의 길은 어떠한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웃라이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에게 널리 퍼진 1만 시간의 법칙과 달리 나만의 성공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성찰하고 묻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삶으로부터의 혁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민심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목민심서는 조선시대 실학자이신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지으신 치문의 책입니다. 다산은 이 책에서 지방 관리들의 폐단을 비판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며 앞으로 모두가 잘 살기 위해 목민관이 갖춰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희는 현재 우리가 따르기 힘들었던 부분을 나누었고 조선시대에 맞춰진 목민심서를 오늘날의 배경에 맞춰서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제 키워드들을 하나씩 뽑아보았는데요. 먼저 각자 목민심서를 읽어보고 난 다음에 뽑은 키워드로는 목민,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위정자, 그리고 선인들의 행적을 들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의견으로는 조선시대들의 생활상을 잘 볼 수 있었다, 리더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를 어떻게 현대사회에 적용해야 되는가 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첫 번째로 선정한 저희 도서인 아웃라이어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지은 아웃라이어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성공에 대한 담론 및 세상을 보는 방식을 뒤바꾼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타고난 재능이 아웃라이어들의 성공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의 역사를 구분을 짓는 진정한 요소는 그들이 지닌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그들이 누린 특별한 기회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웃라이어를 읽고 난 후에는 성공의 가치에 대한 토론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공의 기준과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도 토론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로는 환경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과 운을 뽑은 팀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아웃라이어를 읽고 성공의 기회에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실망한 팀원도 있었고 여타 다른 자기계발서처럼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존재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율도서로는 삶으로부터의 혁명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나를 극복하여 새로운 나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지 주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생각하고 사회를 바꿔갈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근대 이후 현실만이 강조되어 온 시대가 이제 현대로 진입하면서 삶을 중심에 두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삶으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이 아무래도 철학적인 특징을 좀 많이 함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좀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청춘과 낭만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강조하는 주체적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깊은 토론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선 책들에서는 키워드들이 비슷비슷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아서인지 팀원들끼리도 서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키워드가 많이 갈리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뽑아본 결과 자아, 혁명, 주체적인 삶과 현실, 청춘 등 많은 키워드와 이야기가 오고 갔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의견으로는 나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했다는 의견과 내 생각을 공감해주는 책이었다는 의견, 성실함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 권의 책을 읽고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계발서입니다. 목민심서가 목민관들이 보는 과거의 자기계발서라면 아웃라이어는 현재의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리고 삶으로부터의 혁명은 현대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자기계발서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너무나 많은 성공 스토리에 파묻혀 내가 정말로 원하는 성공과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각자의 성공을 정의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독서클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목민심서나 삶으로부터의 혁명 같은 평소에는 잘 읽으려고 하지 않았던 책들을 읽게 되었고 토론을 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특히 좋은 팀원들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즐거웠던 독서클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똑똑의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네, 반갑습니다. 유아교육과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독서클럽이라는 이 긴 여정을 멋지게 마무리해낸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먼저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발표하는 거 들으면서 제 대학 때의 모습도 좀 떠올려 보았는데요. 저도 책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지만 좀 책의 내용을 좀 수동적으로 읽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으니 이 독서클럽 내에서 동일한 텍스트를 각자 그리고 함께 읽어나가면서 새롭고 낯선 질문을 던지고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면서 토론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서클럽에 동일한 학과 전공들로 구성된 팀도 있었고 또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인 팀도 있었는데요. 동일한 전공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책의 내용을 자신의 전공 영역의 전문성과 연결시켜 나가면서 또 토론의 내용을 심화시켜 나가고 또 전공 분야의 그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실천까지 고민해보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전공들로 이루어진 학과의 그 팀의 경우에는 사회적 이슈나 또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고 또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풍부하게 도출해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제대학교 학생들의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과에서 우리 학교에서 개최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한 4학년 학생이 뽑은 베스트 비교과 프로그램이 바로 이 독서클럽인데요. 네. 오늘 참여한 많은 학생들도 이 독서클럽을 통해서 도서관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학생들이 멋지게 이렇게 마지막 성과 발표회까지 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박재석 관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했고요. 네. 오늘의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애 많이 쓰시고 또 이 발표도 지금 무려 2시에 시작을 해 3시간 13분 마라톤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첫 인사에 이번이 11번째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11이니까 숫자로 보면 11이지만 일자가 2개 이렇게 있으니까 참 묘하게 뭔가 새로운 어떤 출발의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 쭉 계속 이 심사를 또 참여하면서 오늘 좀 달라진 점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번은 특히 제가 그전에도 좀 강조를 했지만 책들의 좀 연관성을 이렇게 가지면서 한번 여러분 지식의 머슬, 근육을 한번 키워보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팀들이 많았어요. 이를테면 아실까 마지막 보니까 대통령 정리학용 그런 소설도 있었군요. 저는 몰랐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나의 책을 가지고 제가 이거 지정한 건 이런 겁니다. 마치 이게 시라면 물과 태양이 되는 책은 어떤 게 있을까? 비료가 되는 책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이제 목민심서에서 시작한 이 어떤 아이디어를 다른 책들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식과 지혜에 힘을 키워보라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서로 연관성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았고요. 또 이번에 11번 또 2번째 제가 첫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어느 팀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세상에 원서로 보기를 시작했다고요. 모닝 챌린지가 아니라 리딩 챌린지를 한 그 팀에게 또 참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요. 또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3번째. 오늘 이 저 끝까지 와주시는 김혜옥 교수님 계시지만 교수님들하고 또 학생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가까워졌다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미안하지만 뭐 지도교수 이렇게 돼 있어도 학생들이 특별히 무슨 장학금이나 뭐 신청할 때 그때 또 오게 되고 평소에 저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이런 대화를 나눌 또 교수님 좀 어렵게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교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이 클럽이 만들어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저는 좀 기쁘고 또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교수님하고 만나서 뭐 할 이야기가 딱히 또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교수님들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김혜옥 교수님은 아까 동영상 클립도 하나 넣으셨네요. 다음번 하실 때는 여러분도 교수님 쫄라가지고 한번 동영상 하나 넣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신문에 봤더니 그 로봇인데 계속해서 게임하고 무슨 뭐 폭력적인 영화를 보여준 로봇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이고 아름다운 시를 들려준 로봇하고 뭐 몇 시간이더라 하여튼 한 다음에 그 로봇이 쓰는 언어가 전혀 다르다는 게 최근에 어디 뉴스에서 보셨죠? 아마 여기 우리 김미진 교수님 유아교육과니까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어릴 때 본 동화 그런 것들이 참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독서 습관이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렇게 될 때 또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좋은 영향으로 미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 설사 이 등수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두 다 여러분의 뒤에 갖춰진 이 근육은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가시고 남아있는 이분들이 지금 대상 본인들이 받을 거라고 지금 앉아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아니면은 이제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어디 저기 JW 웨딩이나 이곳에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로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성과 발표하고 저녁도 같이 하고 했는데 코로나 시국 이후부터는 저희가 그런 걸 못했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이제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이렇게 해서 한결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송 계장님. 네. 엄을 넣어줘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작년부터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작년부터 하고, 작년은 20만 원에 상금하고, 그 다음에 총장상이 수여가 됩니다. 돈보다는 여러분들한테는 총장님이 주시는 상장이 오히려 제일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먼저 작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려상 첫 번째입니다. 장려상은 총 3팀이 뽑혔는데, 첫 번째는 모닥불입니다. 모닥불 팀 있습니까? 모닥불이 자기가 받는 줄 몰랐어. 모닥불 팀입니다. 저희가 이거 홈페이지에 다시 결과를 공지를 하고, 조금 전에 저희 김민정 회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상식은 별도로 저희가 따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상장 번호 따고 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기 때문에 일정이 다시 잡히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려상 두 번째. 이 팀이 이름이 참 좋아요. 제가 보면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 있습니까? 당스럽습니다. 지금 많이. 자, 세 번째 팀 바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팀은 바카리스 팀입니다. 잠깐만. 자, 바카리스 팀 여기 없죠? 축하드립니다. 여기 팀 무슨 팀입니까? 팀명. 예? 예. 그 다음에 여기는요? 한사람 독서예요. 한사람 독서, 예. 그 다음에? 신문과 책이 함께,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팀, 어느 팀, 여기 계신 분? 예. 진짜, 질문을 왜 삽니까? 예, 그러면 우수팀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국됐기 때문에 바로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우수팀은 30만원이죠. 30만원하고 총장상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우수팀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예. 이 팀이 이 교수님이 참 많이 노력하시는 팀이죠. 신문과 책이 함께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수상. 이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한사람 독서의 팀. 자, 최우수 남습니다. 최우수는 50만원 상금의 총장상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이 팀 무슨 팀이라 했죠? 예. 좋습니다. 최우수상. 이거 TV에 나오는 거죠? 생생정보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이상으로 오늘 성과 발표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회를 준비하신다고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